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C++ 프로그래밍 세 번째 노트입니다. 지난 노트에서는 C++의 원시 타입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이런 원시 타입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프로그램 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을 세워서 필요한 계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식들을 올바르게 세우고 이 식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표현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C++에서 표현식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이고 작성 표현식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식의 작성 방법 또 그것의 평가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연산자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 연산자들이 각각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들 연산자들 우리가 식을 세울 때 하나의 연산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연산자를 함께 썼을 때 어떤 연산자부터 먼저 평가하는지 또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같을 때는 어떤 순서대로 평가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 노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C++는 C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에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C++에서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 또는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식을 서술하는 경우가 많고 프로그램 언어에서 연산자와 피연산자로 구성된 식을 우리는 표현식이라고 합니다. 표현식은 평가되어 어떤 값이 그 식을 대체하게 됩니다. 즉 a 이퀄 x 더하기 3 뭐 이런 표현식이 있으면 요 자체도 표현식입니다. 그럼 이 자체가 변환이 돼서 뭐 x가 2면 5로 변환이 되고 그럼 이 5가 이 a에 대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표현식은 평가가 돼서 이 값을 가지게 되겠고 이 위치가 이 값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들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어떤 연산자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연산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산자의 기능을 이해해야 되겠고 연산자의 연산자의 수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C++에 있는 연산자들은 크게 연산자 수 측면에서 분류해 보면 단항 연산자가 있고 이항 연산자가 있고 삼항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항은 요거 하나예요. 조건 연산자라고 해서 하나만 존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연산자는 단항 아니면 이항입니다. 연산자의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이항 연산자는 연산자들 사이에 오는 거죠. 그래서 뭐 위치를 알 필요는 없는데 단항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내가 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연산자와 다른 연산자 간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됩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곱셈 연산자가 덧셈 연산자보다 빠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A 곱하기 B를 먼저 하게 됩니다. 같은 우선순위 연산자가 같은 P 연산을 취할 때 평가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즉 A 곱하기 B 나누기 C를 하면 곱하기와 나누기는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이 두 연산자는 P 연산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작성된 순서대로 이항 연산자는 대부분 작성의 순서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을 C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평가 방향이 되겠고요. 요때 곱하기를 플러스보다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와 평가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단항과 이항 연산자가 있으면 항상 단항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단항 연산자의 순서는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게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입니다. 얘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는 P 연산자가 왼쪽에 오는 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즉 연산자가 P 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것들이 연산자 높습니다. 즉 A.B, A, B, A 이런 거 배열색이요. 그 다음에 함수호출 이런 연산자들이 우선순위가 보통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에 오는 거 A, A 뭐 이런 거 이런 또 그 역참조 연산자, 주소 연산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얘네들보다는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의 순서는 크게 산술, 비교, 논리, 대입입니다.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냐면 뭐 이렇게 식을 세워 보면 이코르 D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것들을 다 평가한 다음에 D에 대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대입 연산자가 가장 그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낮은 쪽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연산이 있으면 요거와 요거의 결과를 AND하는 거죠. 따라서 나머지 비교나 산술 연산은 얘보다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 논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 연산들을 한 다음에 얘랑 비교해야 되니까 산술이 비교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이런 순서대로 되겠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산술 연산자에서는 곱셈 계열이 덧셈 계열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우선순위를 모르면 괄호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내 의도대로 평가되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지만 다른 소스를 읽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를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우선순위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방향은 작성된 순서 아니면 거꾸로 이렇게 되게 되는데 보통 단한 연산자는 P 연산자가 왼쪽에 있으면 순방향, P 연산자가 오른쪽에 있으면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 연산자가 오른쪽에 있다. 이 얘기는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 연산자도 모르겠지만 A라고 해서 P 연산자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얘부터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평가해야 되겠고 그 얘기입니다. 이쪽에 뭐 이렇게 있으면 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연산자와 가까이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동시에 단항 연산자를 여러 개 나열하는 경우는 드문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순서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항은 보통 작성된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가 되어 있으면 우선순위가 같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곱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눗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항 연산자 중에 거꾸로 되는 것은 대입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A 이퀄 B 이퀄 C이면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A를 요 다음 요 이퀄을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표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맨 뒤에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가장 여기까지가 단항 연산자라고 보시면 돼요. 단항 연산자.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보시면은 요 가시영향 해소 연산자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피연산자들이 왼쪽에 오는 거, 즉 연산자가 피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것들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들 피연산자들이 마이너스 A처럼 피연산자 앞에 오는 거, 피연산자가 연산자의 오른쪽에 오는 게 그 다음 놓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 6이 산술이고요. 그리고 이동 연산자는 이 곱셈과 나눗셈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얘도 산술에 해당돼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소개를 안 드릴 거지만 이 C++20이 되면 요런 연산자가 추가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가 비교 연산자, 그리고 여기가 논리 연산자예요. 그런데 이 비트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또 AND, XOR, OR 순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 대입. 그리고 이 사망 연산자도 대단히 우선순위가 낮다. 그리고 맨 끝에는 컴마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요. 표현식의 평가와 타입. 그러니까 표현식을 평가하다 보면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아니면 내가 의도했을 수 있고요. 어쨌든 내가 강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지 않는데도 자동으로 타입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항 연산자의 두 P연산 타입이 다른 경우, 그러니까 A 더하기 B를 했는데 A 타입과 B 타입이 다른 경우, 그러면 두 타입을 일치시킨 다음에 연산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가 int고 다른 게 double이면 int가 double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고요. 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위치한 변수의 타입과 오른쪽 표현식 평가 값이 다른 경우 A 이퀄로 뭐를 했는데 이거의 타입과 결과 타입, 이 표현식의 결과 타입과 A의 타입이 다르면은 이 타입을 요 타입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죠. 예를 들면 여기가 double이고 얘가 int예요. 그러면 3이 나왔으면 3.0을 저장했고, 거꾸로 얘가 int고 double이면 얘가 3.5면 3이 저장되겠죠. 0.5가 지워지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같은 비슷한 상황으로 인자 전달, 함수값 반환. 그러니까 예를 들면 int foo가 있는데 return 3.5를 하면 요 리턴하는 값과 반환 타입이 다르면은 3.5가 리턴 되는 게 아니라 3.5가 3으로 정수 3으로 바뀌어서 반환이 됩니다. 마찬가지 형태로 foo int n 이렇게 있는데 foo 3.5를 전달하게 되면 3.5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정수로 변환돼서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강제 타입 변환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이런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질 때 그 변환이 가능하지 않으면은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동 타입 변환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정보 송실이 없는 타입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정보 손실이 없어요. 확장 변환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거나 이쪽에서 일로 가면은 축소 변환이라 하고 C++에서는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좀 코드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두 개 이항 연산자에서 두 P 연산자의 타입이 다른 경우 하나의 타입으로 일치시켜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대입문, 함수 인자 전달, 함수 반환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여기서 D가 3.5일 때 이 함수는 int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return D 하면은 3.5가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3이 반환됩니다. 자동 타입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겠고 축소 변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보면 A에 1.5를 대입하고 있어요. A는 정수인데 1.5. 그러면 더블이 int로 대입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도 오류가 아니라 자동 타입 변환이 일어나지게 되겠고 축소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에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는 int n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 하나를 인자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2.5 더블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더블이 전달이 되면 이제 int의 수용이 안 되니까 이게 자동으로 int로 변환이 되겠고 축소 변환이 일어나서 0.5가 손실돼서 2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제는 그 타입 변환 연산자를 설명드리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모션 테스트. 여기에 보면은 int n에 이 수가 되어 있고 long에 상당히 큰 수가 대입되어 있습니다. 이 플로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수를 부동소수에 대입하면은 확장 변환으로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C++에서는 그거를 확장 변환으로 취급하지 않고 축소 변환으로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정보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발생하냐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n의 정수의 크기와 부동소수의 크기에 따라서 변환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워닝은 상관이 없다. 자, 여기 보시면 F에 N, 플로트에 정수를 대입했고 D에 long을 대입했습니다. 제가 그 지난 노트에서 설명드렸듯이 제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에서 N은 정수는 32비트고 F는 32비트고 D는 64비트입니다. 플로트는 32비트, D는 64비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N을 찍어보면 그대로 저장된 데 나오고 size of int는 4가 나옵니다. 플로트를 저장한 걸 보시면 1, 2, 3, 4, 5, 6, 7, 9, 2.000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7, 8, 9인데 792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정확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손실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D에 N을 대입하면은 더블은 정산적으로 1, 2, 3, 4, 5, 6, 7, 8, 9.000이 나와요. 그래서 정수를 32비트 정수를 64비트 더블에 저장할 경우에는 정보 손실이 안 일어납니다. 실제 안 일어나는데 C++에서 이 경우에도 축소 변환으로 여기고 오류를 주는 이유는 그게 int와 더블의 크기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환경에서 int가 32비트고 더블이 64비트면은 이 경우에는 절대 정보 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long을 플로트나 더블에 대입하면 둘 다 정보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인데 플로트는 1, 2, 3, 4, 5, 6, 7, 9, 0, 5, 1, 9, 0, 8, 7, 1, 0, 4. 되게 엄청나게 다른 값이죠. 더블은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4. 다섯 차이가 나죠. 네.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정수를 우리가 부동소수에 대입할 때 정수를 부동소수에 대입할 때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 각각 정수를 나타내는 값의 크기와 부동소수를 나타내는 값의 크기에 따라서 정보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연산자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것이 대입 연산자입니다. 대입 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이항 연산자입니다. 물론 잘 안 쓰는 쉼표 연산자가 있지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이항 연산자들, 산술, 비교, 논리, 대입 요 측면을 보면은 대입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예요. 그래서 대입은 오른쪽의 평가식을 평가한 다음에 그 결과를 왼쪽에 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 이퀄 5 하면은 또 A 플러스 3 하면은 요거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E2, 이 대입 연산자 오른쪽에 오는 표현식을 평가해서 그 결과값을 왼쪽 표현식에 나타내는 그 곳에 이거를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를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C부터 사용한 개념이 L-value, R-value라는 개념입니다. 이 L-value, R-value는 처음에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어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거, 왼쪽에 올 수 없는 거. 그래서 얘를 left value, right value라는 개념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 연산자 설명하려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뭐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여기에 올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돼요. A 곱하기 B 이퀄 4. 이 A 곱하기 B라는 표현식은 L 밸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C에서는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을 L 밸류라고 하고 반대로 올 수 없는 것을 R 밸류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올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이 L 밸류에서 L이 left, right라는 의미를 했는데 지금은 그 left, right라는 의미가 맞지 않아요. C++에서는 그 얘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에는 예제가 안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const int n 10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n 이퀄 0 이게 안 돼요. n은 const이기 때문에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L 밸류와 R 밸류라는 것은 표현식의 분류예요. 표현식의 분류. 변수의 분류가 아니에요. 어떤 변수는 왼쪽에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것처럼 식이 오는 거예요. 식. 여기 연산자잖아요. 역참조 연산자를 포인터 변수에 놓게 되면 이 표현식은 L 밸류가 되게 되겠고 여기에는 값이 와야 돼요. 그리고 그냥 P를 포인터 변수를 쓰면은
주소가 와야 됩니다. P 이퀄 100 안 돼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L 밸류와 R 밸류는 표현식의 분류이지 변수의 분류가 아니다.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초창기 C++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left value, C 이전에는 not left value, 원래는 right value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제는 not L value, L value가 아닌 것이 되겠고, 이 개념은 계속 이어집니다. L value는 R value는 L value가 아닌 것. 이거는 지금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근데 L value가 대입문 왼쪽에 올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const의 등장으로 아까 보시면 n, 10 이렇게 있으면 이 n은 L value가 맞습니다. L value가 맞는데 대입문 왼쪽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C++에서는 이 L value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locator value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거. 그럼 n도 주소는 취할 수 있죠. 왼쪽에 올 수 없어도 주소는 취할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 값은 주소를 취할 수는 없어요. L value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초창기에는 요 left value에서 locator value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던 C++가 되면 이 L value와 R value 개념을 한 단계 더 확장합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예, 대단히 슬퍼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C++는. 근데 C++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L value, R value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표현식을 L value, X value, PR value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세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R value 같지도 않고 L value 같지도 않은 게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GL value라고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L value라고 그래요. 즉 L value가 아닌 것은 R value가 맞습니다. 그건 여전히 유효하게끔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는 locate value라는 개념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되는 복잡한 개념으로 나갔고 이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12장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학습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지점은 대입 연산자가 있을 때 여기에도 표현식이 오고 여기에도 표현식이 옵니다. 그냥 변수 하나가 오는 것도 표현식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오는 것도 표현식이 되겠고 물론 얘는 L value는 아니죠. 포인터면 이런 것도 돼요. 여러 가지 표현식이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는데 초창기 C부터는 여기에 올 수 있는 표현식을 가리켜서 L value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보기 좋게 쓰기 위해서 요거를 대문자로 쓰고 있어요. 근데 뭐 L value라고 쓰기도 하고 L value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L value가 아닌 것들을 R value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const를 통해서 변수들을 상수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A equal 10 L value이지만 요 왼쪽에 못 오는 거예요. L value이지만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없는 표현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 value 개념을 locator value라는 개념으로 바꿨고 그 locator value라고 하는 것은 주소 연산자를 통해서 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거. 그거를 L value라고 그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을 R value라고 합니다.
10이 있으면 10의 주소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10은 R value가 되는 거죠. R value. 그래서 거기까지만 이제 이해해 주시고 C++11이 되면 더 복잡해졌다. 어떻게 더 복잡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더 복잡해졌다. 그래서 그 개념까지 조금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점진적으로 12장까지 가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깐 또 코드를 보면서 L value, R value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C++11이 되면서 L value 개념이 복잡해졌습니다. L value, X value, PR value 뭐 이렇게 구분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대입 연산자 왼쪽에 올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아시면 돼요. 우선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코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로 일반 원시 타입 변수들이에요. 그러면 보통의 변수들은 L value입니다. 그 변수의 이름들은 항상 다 L value예요. 그리고 const가 아닌 이상 대임은 왼쪽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equal 5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N은 const 변수이기 때문에 또는 const EXPR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 L value로 그러니까 L valu는 맞는데 대임은 왼쪽에는 올 수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A 증가 연산자 후이 증가 연산자는 L value가 아니고 전위는 L value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A는 대임은 왼쪽에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면 저 코드가 뭘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이상하죠? A를 증가시킨 다음에 거기에다 3을 대입했어요. 그럼 어차피 A는 3이죠. 그 의미가 없는 어떤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들은 이 const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여기다 붙일 수 있고 양쪽에 붙일 수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포인터 변수만 쓰면 여기에는 주소가 와야 되겠고 역참조가 오면은 이제 값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const가 맨 앞에 오게 되면 포인터가 상수가 아니라 포인터가 가리킨 곳이 상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 지시 포인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Q를 이용해서는 Q가 가리키고 있는 값을 수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Q가 다른 것을 가리키도록 바꿀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데 Q를 역참조해서 수정은 안 돼요. const R인 경우에는 포인터 자체가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상수 포인터예요. constant pointer, 상수 포인터. 상수 포인터는 포인터 자체가 상수이니까 그 포인터 유지하는 주소 값을 설정한 이후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포인터를 통해서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을 이용해서 데이터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T는 상수 포인터이자 상수 지시 포인터예요. 그래서 T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데이터 수정할 수 없고 T가 가리키는 곳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reference가 변수가 있는데 참조 변수가 있는데 참조 변수는 기존 변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const는 특징이 뭐였냐면 참조 변수는 한번 어떤 변수를 참조하고 나면 다른 것을 참조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인터와 달리 이런 상수 포인터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에
상수 지시, 상수 참조 타입은 있을 수 있어요. 상수를 참조하는 타입. 그래서 R을 이용해서는 R이 참조하는 것을 수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은 소개는 안 했지만 이제 하나 쓰는 게 있고 C++11은 2개 쓰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R 밸류 참조라고 그래요. 그건 나중에 또 곧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열 구조체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제가 이제 코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열 이름은 기본적으로 상수 포인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까지 하면은 n3 배열 이름도 상수고, 배열을 n3를 이용해서는 배열에 있는 그 내용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터가 있고, 포인터에 대한 구조체를 만들 수 있고, 참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입 연산자의 평가요. 대입 연산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항 연산자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이고, 물론 쉼표도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이고, 일반적인 이항 연산자들과 달리 평가하는 방향이 반대다. 뒤에서부터 역방향으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하고 같은 수준의 연산자들, 대입 계열의 연산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라 그래요. 그래서 함수 연산자들을 이제 이런 비트 연산자들을 대입과 결합해 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a 곱하기 이코르 2를 쓰나 뭐 3을 하나 a 이코르 a 곱하기 3이나 크게 뭔가 엄청 간결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연산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